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응용역학 유형별 문제풀이 B형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이 이미 시작을 했죠. 전체적인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A형 강의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1강은 1장 응용역학 일반 일부분과 그 다음에 2장 정전모 해석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장 응용역학 일반 A형부터 D형 이렇게 문제를 먼저 분석해보면 29문제 중에서 A형은 20문제, B형이 1문제, 오늘 1문제죠. 그 다음에 C형이 5문제, D형이 3문제입니다.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A형이 많죠. 그러니까 비전공자분들, 전공자분들이 할지라도 대다수 어디에 포커스 맞추시면 되냐면 A형입니다. 사실 B형은 약간 번외고요. 이게 문제 좀 그지 같습니다. 왜 그지 같은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초점 맞추면 되느냐? A형. 그 다음에 C형은 왜 C형이 되냐면 이게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그러니까 좀 해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이러해서 C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정도에 따라서 C형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만합니다. D형은 자유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7급하시거나 그다음에 공격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2장 정전부 해석을 보시면요. 226문제 중에서 A형이 97문제, B형이 61문제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70%지예요. 거의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9급, 비전공자, 전공자, 가능하면 전부 다 이 둘을 전부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는 비전공자고 문과에다가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당장 다음 달에 시험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A형만 풀어보겠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분들은 B형까지 같이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C형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전공자분들 감이 좀 살아있네. 이분들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형은 어렵습니다. 7급 하시거나 공기업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분석은 끝났습니다. 비법은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1장 응용역학 일반, B형은 유일하게 비법 3번 한 가지입니다. 판별식 심화, 그지 같은 문제 한 문제고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2장 정전부 해석은 전체 비법은 비법 5번부터 비법 21번까지 총 17개거든요. 그 중에 1강이 비법 5번, 6번, 7번입니다. 비법 5번의 제목은 자유물질을 이용한 반력 산정, 칠판에 미리 그려놨습니다. 비법 6번, 시험에 잘 나오는 반력 한 문제가 있고요. 비법 7번이 그죠? 발용 정리입니다. 발용 정리가 4문제에서 전체 11문제입니다. 중복되는 간단한 문제 한 문제를 제외한 10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개 끝났습니다. 스트레치 한번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B형이라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고 또 잘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보시고 그 순간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알겠죠? 나중에 또 다시 보면 또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24번 문제는요. 17년도 국가직 9급 문제인데 26번과 같이 보세요. 마찬가지로 17년도 국가직 9급이죠. 그러니까 같은 해에 나왔던 문제가 24번과 26번입니다. 전체 29문제를 다 찾아보면 일자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17년도 국가직 9급 문제 나왔던 이 두 문제가 다른 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봐. 뭐가 다를까? 찾았어요? 외력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다른 판별식 문제는 외력이 없어요. 외력이 없다는 얘기는 하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의의 모든 방향. 그러니까 수직력도 가정할 수 있고 수평력도 가정할 수가 있고 모멘타즘도 작용할 수 있고 경사도 작용할 수 있고 임의 모든 방향을 다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유독 두 문제 24번과 26번은 수직 방향이죠. 연직 방향의 하중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추측 가능한데 교수님은 분명 26번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 24번을 만들었을 거예요. 26번은 C형입니다. 더 어려워요. 자, 제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끔 공부하다 보면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공부한 판별식을 나중에 부정정 파트까지 끌고 와서 아니 얘는 1차 부정정인데 왜 정정으로 풉니까? 얘는 2차 부정정 아닙니까? 항민 씨, 항민님 너는 왜 1차 부정정으로 풀고 있습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되면 안 들린다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단순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한 질문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정정일까요? 부정정일까요? 사실 누구나 정정이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 제가 힌지 롤러가 아니라 지금처럼 힌지로 바꿨어요.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정정입니까? 부정정입니까?
눈썰미 있는 분들은 곧 1차 부정적이라고 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질문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직 하중, 연직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얘는 정정입니까? 부정정입니까? 얘에 대한 대답은 정정일 수도 있고 부정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왜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중이 작용한 후 요 수평부재 있죠? 이 보부재. 이 보부재가 수평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와 좀 짧아졌죠? 1번. 두 번째는 수평 길이가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이에 따라서 수평 반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힌트니까 수직 수평 반력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건 너나 없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수평 반력이에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평 반력 성분이 있으려면 노란색 1번처럼 실제 수평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양쪽 힌지리가 짧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 반력 성분은 구조물의 어떤 변이와 변형을 억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이렇게 반력 성분이 있겠죠. 그런데 분홍색 한번 봐보시겠어요? 수평 길이가 지금 짧아졌어요? 안 짧아졌어요? 안 짧아졌죠? 처음 하얀색과 수평 길이가 뭐다? 같다. 그러면 이 수평 반력 성분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 수평 반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학에서는 전부 다 없습니다. 왜? 미소 변형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9급 설명문제 나왔어요. 미소 변형. 미소 변이 원리. 하중 작용 전과 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석함에 있어서 하중 작용 전 형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뭐다 그러냐? 이 설명문제 좀 어려운데 기둥에서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전부 다 이 미소 변형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력 성분이 몇 개라는 얘기야. 여기 수직 반력 2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 몇 개 있어요? 원래는 최대 3개지만 시그마 H는 0, 시그마 V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하지만 시그마 H는 0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효식, 필요 없는 식이라는 얘기야. 쓸모가 없죠. 왜? 수평 반력 성분이나 수평 외력 성분이 없으니까. 결국 시그마 V는 0과 시그마 모멘트는 0, 수직 반력 성분 2개 이렇게 해서 반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정 상태라는 얘기야. 자, 이와 같이 생각보다 이걸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외력이 없으면 임의의 모든 하중일 때는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하지만 외력이 그려져 있다?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교수님이 26번 문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지 같은 문제, 별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니까 24번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판별식 문제를 낼 때 자기 혼자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왜 이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교수님이 자기 혼자 오바 떨면서 팁을 더 준 거야.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더 제공했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이 경사 논러 지점입니다. 이거. 두 번째, 대칭 하중이 아니라 비대칭 하중을 만든 거 이렇게. 등변분포 하중이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우리는 사실 의식을 못했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 별 문제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캥기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쉬워요. 보시면 얘는 판별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반력의 총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롤러니까 몇 개예요? 롤러 1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쉽죠. 힌지는 몇 개예요? 고적은 몇 개다? 반력의 총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3개 더하기 2개 더하기 1개니까 원래 정답은 6개죠. 하지만 교수님 혼자서 생쇼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수업 진도는 2장 정정보에서 그중에 비법 5번 자유물질을 이용한 반력선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제가 있는데 6번과 7번입니다. 7번은 직접 풀어보시고요. 전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입니다. A점과 B점의 반력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난 솔직히 말하면 보자마자 답이 눈에 보여요. 재수없지만 싸울 때 있잖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굳이 싸울 필요 없이
겁만 줘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치? 내 체력도 관리할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도 할 수 있고,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객관식을 대다수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풀고 있어. 보기를 보시면, 이 보기의 특성이 있는데, 우선 보기 1번, 2번과 3번, 4번이 서로 반대죠? 아래가 RB가 되고, RB가 아래가 되는 거잖아. 하나 더, 크기를 봤더니, 얘는 얘가 더 크고, RB가 더 크고, 얘는 아래가 더 크고, 얘는 RB가 더 크고, 얘는 뭐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미 풀기 전에 내가 이 정도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RA와 RB의 반력은 누가 더 클까요?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그냥 딱 감각적으로 봤을 때 하중이 왼쪽에 쏠려 있잖아. 오른쪽에 쏠려 있니? 왼쪽에 쏠려 있지? 이게 더 크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적어도 왼쪽 게 더 커야 되니까 1번과 3번을 지은 건 지정신이 아니란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RA와 RB, 이거 또 어떤 것도 알 수 있을까? 이 둘의 합이 얘는 7.5고 얘는 15니까 2배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대충 요거 면적만 계산했을 때, 즉 RA 더하기 RB는 대략 이 사다리꼴의 넓이잖아. 더군다나 두 개 더하면 얘는 7.5고 얘는 15니까 2배 차이니까 면적 대충만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냥. 6이 12, 이거보단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당연 답은 4번이지. 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쉽지만 나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나온다 할지라도 감각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판단하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굳이 풀 필요 없는 문제, 내 체력과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자, 그러면 시점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 넓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이걸 높이로 볼게요. 나누기 2. 암산합니다. 3 더하기 2, 5. 6에 30. 나누기 2 하면 15. 양쪽에 RA와 RB가 더해서 15가 되는 거는 4번이 정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구할까요? 시그마 모멘트 B점에서 이겁니다. 자, 누가 어떤 방향 모멘트를 일으키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분포하중은 적절하게 등분포하중과 등변분포하중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등분포하중의 작용 위치는 그렇죠? A점으로 할까요? 죄송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누구 먼저 구하냐 그 차이 뿐이니까 이렇게. 자, 작용 위치와 크기인데 작용 위치는 이 등분포하중의 정중앙이니까 몇 미터예요? 각각 3m, 3m. 크기는 면적이니까 밑변 6, 높이 2니까 6이 12죠. 등변 분포하중 보도록 할게요. 작용 위치는 뾰족한 곳으로부터 등변 분포하중은 2대 1입니다. 그죠? 굳이 부른다라고 하면 2대 1,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전체 길이 6m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암산 써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면적이니까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이거니까 1이죠. 1,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다? 3이 됩니다. 자, 준비 끝. 누가 어떤 방향 모멘트 일으키는지 보도록 할까요? A점에서 확인해 주시고 12도 시계, 얘도 시계, 얘는 반시계네요. 순서대로 써보면 12 곱하기 3이죠. 곱하기 3 곱하기 4 직각거리 마이너스 RB 곱하기 8길이는 얼마냐? 전체 10이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11을 약분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이사를 가서 너무 두들겨버리네요. 죄송해요. 줄고 있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12 하면 이거 1이죠. 그러면 RB는 넘어가면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RB는 4 얘는 11 더하면 15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고요. 이거 연관 많이 묻는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물어봤다면 거의 비정규문제예요. 그럼 왜 비정규문제가 자꾸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이게 특이하게 하중이 보통 집중하중이나 등분포하중 이런 걸 보통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하중이냐면 풍압이야. 압력. 하중이 뭐다? 압력. 면적당 힘. 즉 표지판이에요. 그다음 뭐 기둥이 있다. 이렇게 기둥이 팔에 기둥이다라고 하면 하중이 이렇게 압력을 작용하는 거야.
보통 집중하중이나 등분파종 많이 작용했잖아. 얘는 뭐다? 압력. 그럼 결국 해석함에 있어서 집중하중을 바꿔주는 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작용 위치는 면적의 중심. 등분파종은 길이의 중심. 얘는 중심. 어디겠어요? 이 부분이죠. 크기는 뭐다? 원래는 이렇게 작용하겠지만 이렇게 바꿔주시고 집중하중 바꿔준다고 하면 구하는 방법은 압력에다가 프레셔 압력에다가 뭐 곱해주면 된다? 이 표지판에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단위부터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까요? 파스칼 단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스칼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러면 킬로파스칼은 뭘까요? 파스칼의 킬로는 1000배잖아. 그러니까 뉴턴 대신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겠죠. 즉 얘를 계산하게 되면 2.5 킬로파스칼 2.5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에다가 면적은 2m 1m죠. 이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 5 킬로뉴턴. 그죠? 자, 모멘트 어떻게 구합니까? 자, 표지판이 여기 있고 얘 팔이 기둥이다라고 하면 자, 압력을 집중하게 바꿔줬죠. 이 팔꿈치에 걸린 모멘트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응? 이 집중하중 곱하기 뭐다? 팔 길이겠죠. 팔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6m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겠어요? 1m가 아니라 절반 0.5m. 합치면 얼마다? 6.5m겠죠. 요게 뭐다? y. 즉 MA를 구한다라고 하면 MA는 굳이 뭐 문자로 쓴다라고 하면 P 곱하기 Y고 P는 아까 말했던 5에다가 Y는 6.5니까 정답은 32.5 kNm입니다. 답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1번이 나왔고요. 생각보다 연간 많은 분들이 묻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 물었다고 하면 거의 비정규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압력입니다.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를. 그렇다. 다음에 31번 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와 32번 문제는 연관된 문제고요. 이거 31번 문제 제가 매년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푼 게 아니라 작년도 풀고 재작년도 풀고 19년도 이후로 거의 매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얘는 9까지 7급 문제니까 나는 9까지 7급 보는 게 아니라 9까지 9급 볼 거야. 지방이 9급 볼 거야. 이 문제 안 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옆에다가 필수 몇 번이다, 뭐 필수 23번이다, 혹은 뭐 A형, B형이다 조정을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필수라고 붙이거나 혹은 A형이다, B형이라고 붙인 거는 충분히 자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괜히 표시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너 자꾸 7급이라고 버리고 특채라고 버리고 서울시라고 버리고 다 버리면 풀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응? 줄이는 건 좋지만 적어도 필수 문제라든가 A형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얘는 B형입니다. 자, 게르브 구조물입니다. 시점의 반력이 P의 3배일 때, 그러니까 3P일 때 뭘 구해라? B분의 A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23년도 9급 시험 문제 나왔죠. 전 딱 보자마자 너 지정신이 아니겠어? 지정신 이상. 야, 3밖에 없는데 찍어도 3자 들어간 걸 찍어야지. 그러니까 제 말은 들어간 3자 들어간 거니까 얘 찍으면 너 이상한 애 아니겠니? 당연히 얘 아니면 얘를 찍어야지. 응? 아마 23년도 9급 시험 문제에서 얘가 3P가 아니라 2P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정답은 반대로 1번 아니면 3번이 돼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긴장하다 보니까 막 찍는 거 봐. 응? 차근차근 정신 똑바로 차려 찍으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A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찍는 것 또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설명은 끝났으니까 진짜 풀어보도록 할게요. 게르브 구조물입니다. B점에 내부 인지가 있죠. 내부 인지를 중심으로 왼쪽을 떼어서 위로 올리거나 오른쪽을 떼어서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올린다는 얘기는 먼저 해석한다는 얘기야. 올라간 B점은 힌지로 처리하고 내려간 B점은 자유단으로 처리합니다. AB를 위로 올려야 될까요? BCD를 위로 올려야 될까요? 만약 BCD를 올렸다라고 하면 B점이 힌지가 되면서 힌지 롤러 힌지가 되니까 해석이 불가능하죠. 왼쪽을 들어 올려야지만 롤러 힌지 해석이 뭐한다? 가능하다. 저는 반대로 오른쪽 내릴게요. 공간상 지웁니다. 올라간 부분은 뭐로 처리한다고요? 올라간 부분은 힌지. 내려간 부분은 뭐로 처리한다? 자유. 자, 전달받는 부분에서 반력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RB라고 가정하고 구하면 되는데 사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반력에 의하면 얘 L분의 PA입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모멘트. 시험장에 딱 나오면 좋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외우고 풀라고 하는 건 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누가 어떤 방향 모멘트를 일으키는지 보도록 할까요? A점에서 P는 시계, 얘는 반시계. 그대로 써보면 PA 마이너스 RB 곱하기 얼마다? L은 RB는 L분의 PA RB는 L분의 PA RB는 L분의 P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형상태가 되기 위해서 물론 얘가 3P일 때 그죠? B분의 A를 구하려고 하면 R점이 0이더라 문제를 풀어야겠죠. 얘는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될까요? 여기? 여기서 쓰려면 여기 수직발력 구해야 됩니다. 수직발력이 지금은 감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구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자, 얘기는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보면 시그마 모멘트 D는 0이다. 자, 누가 어떤 방향의 모멘트를 일으킨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까요? 얘부터 볼게요. 얘 반시계, 시계죠? 이렇게. 그대로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L분의 PA 곱하기 직각거리는 L 더하기 3P를 써주셔야겠죠? 3P 곱하기 8 길이는 직각거리가 B는 0이다. 그러면 LL 지워져 버리고 PP 지워져 버리면 A는 3B인가요? A는 3B. 문제에서 B분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됩니다. 아마 23년도 시험 문제에서 9급에서는 이게 2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답이 2였겠죠. 그렇습니다. 자, 비슷한 스타일 문제가 32번에 있고요. 3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연간 굉장히 많이 묻는 문제입니다. 질문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안 풀어보신다 한번 풀어보세요. 읽어보면 자, A점의 수직발력이 B점의 수직발력 몇 배일 때? 2배일 때. 즉, RA는 2RB일 때. 오메가가 얼마인지 묻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게르버 구조물입니다. AC를 먼저 들어 올려서 먼저 해석하거나 반대로 BC를 들어 올려서 먼저 해석해야 되는데 AC를 들어 올려서 먼저 해석하게 되면 C점이 힌지가 되면서 고정이니까 해석이 불가능하다. 즉, BC를 들어서 먼저 해석해야겠죠. 저는 반대로 이쪽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내리고 이 부분을 뭐로 처리한다? 힌지. 올라간 쪽은 항상 힌지. 내려간 쪽은 뭐로 처리한다? 자유. 그죠? 전달받는 하중과 반력을 구해야 되는데, 얘죠?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죠. 왜? 중앙 부분에 집중하중이 제어되어 있고, 그렇죠? 크기가 9km니까 얘는 각각 얼마다? 4.5km. 요게 RB가 될 텐데, 요게 얼마다? 4. 전달 얘도 얼마다? 4. 2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2배 계산하면 얘는 9죠, 9. 오메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연관 많은 분들 질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질문하면 질문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시그마 모멘트 A는 0으로 구하면 왜 답이 안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얘 쓰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기 A점의 모멘트 반력이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잖아. 고정단위인데. 얘 쓴다라고 하면 A점의 모멘트 반력부터 먼저 구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즉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잘 쓰이지 않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수직 반력에 대한 R점이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걸로 해볼까요? 자, 얘 상향. 얘 등분포 하정은 집중하정 바꿔줘야겠죠. 위치도 필요 없죠. 크기만 필요하고 3오메가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더해서 0이 돼야 됩니다. 써볼까요? 자, 상향을 플러스로 봤으니까 얘는 플러스 9, 얘는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4.5죠. 는 0이니까 3오메가는 4.5, 오메가는 얼마다? 1.5kNm/m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문제의 정답이고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다.
다음 37번 보도록 할게요. 비법 6번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반력은 한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유물질도 구하면 안 되냐? 자유물질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응? 그냥 연습 삼아서 푸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공식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너 좋아하는 방법으로 푸세요. A점의 수발력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외력을 총 3개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 분포하중은 등분포하중과 그 다음에 등변 분포하중, 그 다음에 집중하중이 경사하중이죠. 얘는 수직과 수평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용점은 요 가운데에 해당하겠죠. 여기 45도니까 직각이고 여기 45도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비례식이. 응?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이렇게. 여기 45, 45.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루트 2다. 즉 그대로 써보면 대각선이 루트 2, 수직도 1, 수평도 얼마다? 1. 자, 대각선에 해당하는 얘가 5 루트 2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5. 얘도 얼마다? 5. 검산해볼까요? 1대 1대 루트 2, 5대 5대 5 루트 2 이렇잖아.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구한다라고 하면 총 3개죠? 얘부터 볼게요. 얘를 갖다가 오메가 1, 2라고 보면 등분포하중이니까 양쪽 대칭이니까 둘 다 얼마겠어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 얘는 2분의 오메가 1 L. 여기도 2분의 오메가 1 L. 그렇죠? 이번에 등변포하중 요 크기가 얼마냐면 6이 아니라 6은 전체니까 2를 빼주면 얼마다? 4. 얘를 오메가 2다라고 하면 뾰족한 쪽은 하중이 적게 쏠려 있죠. 얘는 얼마냐면 6분의 오메가 2L. 하중이 많이 몰려있는 쪽은 3분의 오메가 2L. 그래서 몇 대 몇이에요? 6을 곱해주기. 오메가 2L을 약분해주고 6을 곱해주면 1대 2가 되는 거죠. 마지막 얘를 갖다가 y 성분이다라고 해서 py면 얘는 px가 되겠죠. 얘 정중앙이니까 얼마씩? 절반씩입니다. 여기다 얼마다? 공부하라고 쓰는 거지 시험 다닐 때 안 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2분의 얘는 2, L은 6 더하기 6분의 얘는 4. 4 맞죠? L은 6 더하기 2분의 5. 이러면 6, 4, 얘는 2.5죠. 정답은 그래서 12.5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전 칠판 지우고 비법 7번입니다. 비법 7번은 발이용 정리 4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법 7번 발이용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4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47번 13년 서울시 교육청 9급 문제, 그 다음에 48번 14년 지방의 9급 문제, 49번 16년도 국가직 9급 문제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발용 정리는 아니고요. 발용 정리와 혼동하기 좋은 평형 상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용 정리는 아시겠지만 평형 상태가 아니라 합력에 의한 이 수직력과 불력에 의한 수직력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합력에 의한 모멘트와 불력에 의한 모멘트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방향인데 얘가 상향이면 똑같이 상향이 되어야 되고요. 하향이면 똑같이 하향, 만약에 시계면 똑같이 시계, 반시계면 만약에 똑같이 반시계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요 점만 주의한다고 하면 크게 뭐 차이점 없이 A형 문제와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특이점이 있는데 두 번째 줄 A점의 좌측을 마이너스로 보고 우측을 플러스로 보다 나와 있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우측을 가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하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겠죠. 자, 우선 방향을 정할 때는 얘가 먼저 기준이에요. 기준. 직관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세의 외력 방향을 봤더니 상향 3, 하향 3이니까 퉁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하향 1, 얘는 상향이니까 대세의 방향은 상향이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그냥 1km를 적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루하게 이 과정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규칙을 지켜야지만 풀 수 있다. 그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이제 거리를 묻는다던가 하중을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럼 좀 어려워져 여러분. 그때는 똑같이 규칙들 풀면 돼요.
자, 크기는 알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른 척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향을 가정했다. 그럼 얘도 뭐다? 상향을 플러스로 가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대로 써보면 R은 상향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겠죠.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계산하면 1kN. 물론 직관적으로 판단해도 상관은 없다. 두 번째, 합력에 의한 모멘트는 시그마 불력에 의한 모멘트와 같다. 자, 어디서 판단한다고요? A점 정해주셨으니까 여기서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항상. 시계 반시계요. 반시계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반시계를 플러스로 똑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합력에 의한 모멘트 하나죠. 1 곱하기 X는 불력에 의한 모멘트 얘 시계, 얘 시계, 얘 반시계죠. 반시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시계 방향 마이너스 적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직각거리 2. 그 다음에 얘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직각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 더하기 반시계죠. 2 곱하기 직각거리는 8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이죠. 8이 16이니까 x는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m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마이너스. 최초 가정한 우측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다. 즉, 합력의 크기는 1kN이고요. 방향은 A점에서 우측이 아니라 A점의 좌측으로 1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이미 부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답을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상향이니까 다음 몇 번이다? 3번이 문제 정답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48번 보도록 할까요? 똑같습니다. 계속 이러한 방법이에요. 요게 좀 헷갈리죠? 이 부분. 아랫부분, 그죠? 풀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합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대세 방향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세? 하향은 합치면 70. 상향은 60, 대세 방향은 하향 10이죠. 하향 얼마다? 10. 이렇게 바로 풀어 상관없고 가능하면 처음에는 시계에 의존해라. 자, 얘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향을 플러스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R은 하향이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플러스 40이겠죠.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그럼 얼마가 되냐면 10. 직관적으로 풀었던 이 결과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합력에 의한 모멘트 5점이라 나와 있으니까 시계와 반시계요. 얘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시계. 아, 반시계가 기준이구나. 요것만 주의. 똑같이 반시계 기준. 그럼 얼마냐? 10 곱하기 x로죠. 불력에 의한 모멘트는 어떤 방향입니까?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겠죠. 얘는 합력이니까 계산하면 안 되고 얘는 통과. 반시계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직각거리는 9. 그 다음에 얘는 시계니까 반대 방향 60 곱하기 팔 길이가 얼마냐? 5 이렇게. 그러면 공 하나 지워버릴까요? 공 지워버리면 x0는 39, 27, 마이너스 2고 30이니까 마이너스 3m다. 이 마이너스 3m의 의미는 뭘까요? 맨 처음에 5점에서 좌측을 가정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3m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거짓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 있다는 얘기죠. 우측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냐? R은 10kN 하향이면서 그렇죠? X제로는 원점, 그러니까 원점 5점에서 좌측이 아니라 우측 3m겠죠?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어때요? 풀다 보니까 패턴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맞지만 내가 푼 거지 시험장 가서 연습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지하게 어리버리합니다. 특히 방향. 초급자분들 주의해 주세요. 자, 다음 49번 보도록 할까요? 필수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그죠? 16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강체 작용하고 있을 때 합력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합력에 그려져 있지 않아서 제가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한번 풀어볼까요? 대세 방향을 따라 봅시다. 대세 하향 5, 하향 3, 하향 8, 합치면 하향 16이죠. 상향 1이니까 누적된 결과는 하향 얼마다? 15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어 상관없고
처음엔 가능한 뭐다? 시계 의존이라. 자, 대세가 하향 방향이니까 하향을 플러스 잡아주시고 이렇게 R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제 얘는 하향이니까 플러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8 플러스 5, 플러스 1 죄송합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8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 15죠. 물론 동일합니다. 모멘트 보도록 할까요? A점에서 합력에 의한 모멘트는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A점에서 반시계죠. 그러니까 반시계가 플러스다. 합력에 의한 모멘트는 15 곱하기 X. 불력에 의한 모멘트는 어떤 방향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방향일까요? 자, 요 A점에서 보니까 저 멀리 있는 5km부터 보게 되면 반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총 4개네요. 자, 반시계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식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반시계 5 곱하기 직각거리는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10이죠. 5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얼마예요? 8. 얘는 1 곱하기 4 마이너스겠죠? 얘는 8 곱하기 1입니다. 플러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5x는 50 더하기 24 집중하세요. 마이너스 4 플러스 얼마다? 8 이렇게. 그러면 15x는 요 더하면 20이죠? 28 78입니다. 78. 그러면 x는 15분의 24 28 78이죠? 3으로 약분되면 되겠네요. 그죠? 78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6, 18 약분하면 5, 25, 5, 20이죠? 5.2m가 됩니다. 즉 x는 플러스니까 최초 가정한 왼쪽 방향으로 5.2m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A점에서 왼쪽으로 5.2m니까 1번이 문제 정답이고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몇 명 정도 맞힐 것 같아요? 100명 시험 보면? 여러분 생각 어느 될 것 같아요? 제 단언컨대 제 생각에 10%도 못 맞춰요. 생각보다.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틀에 박힌 경우 외에는 잘 못 맞히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한데 뭐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맞춰도 내가 10% 안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고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8번 문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발용정리 문제가 아닙니다. 12년도 지방이 국어 문제고 두 번째 줄 평형상태에 놓여있다 나와 있죠. 평형상태다. 아까 앞에 있는 부분과 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평형상태. 쓸 수 있는 평형방정식. H인형은 못 쓰죠? 무효식. 의미가 없잖아. 수평력이 없으니까. 시그마 V는 0 이렇게. 시그마 모멘트는 0. 두 개로 문제를 푸는 거죠. 얘부터 해봅시다. 자, 상향을 플러스로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100. 얘는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F1. 상향이니까 플러스 F2. 그죠? 상향이니까 반력도 하나의 외력을 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향이니까 플러스 하향이니까 잘 봐봐. R자 힘은 뭐다? 0이다. 이렇게. 평형 상태다. R자 힘이 뭐다?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300, 마이너스 200 다 치우면 0 돼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F1은 뭐다? F2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기 1번, 2번, 3번, 4번 보면 전부 F1과 F2는 전부 다 같습니다. 크기가. 그죠? 그렇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모멘트 평형 방정식 써보도록 할게요.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어디서 써야 될까요? 당시에 시험장에 나왔을 때 얘가 엄청 많이 틀렸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식이 좀 지저분해지는데 습관적으로 너 자꾸 여기다 구하더라고요. 여기다.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어느 곳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 같으면 여기 쓸 것 같아요. 하나도 지워버리려고. 자, 그래서 여기 2번 자리니까 2는 0이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누가 어떤 방향의 모멘트를 일으키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반시계 통과, 얘는 시계, 얘도 반시계. 총 4개네요. 하나, 둘, 셋, 4개. 그죠? 자, 준비는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적어보도록 합시다.
반시계 마이너스 100 곱하기 직각거리는 3m. 반시계 마이너스 F1 곱하기 직각거리는 2m. 또 반시계 얘는 300. 직각거리는 2m. 다음 얘는 시계죠. 200. 직각거리는 몇 미터예요? 3m인가요? 3m. 는 뭐다? 0이다.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600, 얘는 플러스 600이니까 지워버리시고, 그죠? 요 약분하면 F1은 넘어가면 얼마다? 얘는 이 약분하면 150이죠? 마이너스 150이다.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F2도 뭐다? 마이너스 150이다. 이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0의 의미가 뭘까요? 최초 가정한 방향이 뭐다? 거짓이다. 즉, 둘 다 크기는 150이 맞는데 둘 다 마이너스잖아. 둘 다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예요? 최초 가정한 이 방향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향으로 가정했던 이 방향은 거짓이 되면서 상향이 되는 거고, F2, 상향을 가정했던 이 방향은 거짓이 되면서 하향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정답은 F1, F2는 둘 다 150이면서 F1은 상향, F2는 뭐다? 하향이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듯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듯 막상 너가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천천히 연습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응용역학 유형별 문제풀이 B형 첫 번째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강 이어서 다음 비법이죠. 비법 8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